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삼성 어카운트 서버 개발을 맡고 있는 정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편하게 잘 강의해 주셨지만 저도 역시 편하게 조금 떨리는데요.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점점 더 많은 기업에서 IDC에서 수행 중인 기존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고객에게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제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최근 수개월 동안 저희 삼성 어카운트 서비스를 IDC에서 AWS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과정을, 그리고 그때 겪은 고민과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성 어카운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어카운트는 사용자가 삼성 기기에서 로그인해 빅스비, 삼성 스마트띵, 클라우드, 삼성 페어 같은 서비스를 다양한 삼성 서비스를 결방할 수 있게 해주는 계정 플랫폼입니다. 현재 누적 사용자 10억 명을 돌파했고 1일 호출량이 25억 건 정도 되는 대규모 플랫폼입니다. 즉 삼성 어카운트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모바일폰, 가정기기, TV, 그리고 수많은 IoT 띵즈의 사용자와 기기의 인증 및 권한 부여, 인가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소개한 삼성의 다른 서비스처럼 삼성 어카운트 플랫폼도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 세계 각 권역에서 AWS 클라우드와 여러 IDC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계정 플랫폼들처럼 삼성 어카운트도 당사 서비스의 초기부터 구축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최신이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 오래된 웹 기술, 모놀리스틱 아키텍처, 그리고 제한된 장비에서 운영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성 어카운트의 리플랫포밍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먼저 IDC에서 운영 중이던 유럽 서버를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체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게, 무중단 서비스를 진행해야 됐고 엄청난 룰을 받고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옮긴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증가하는 트래픽을 원활히 처리하면서 최종 목표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IDC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될 유럽 IDC의 이전은 올해 4월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현재 오늘 이 시간 중국 서버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리팩토링 하는 단계입니다. 올리버가 설명했듯이 대부분의 클라우드에서는 현재는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로 옮겨간 후 다수 레거시 서비스를 도메인 컨텍스트에 따라서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분해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리플랫포밍의 최종 단계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정적이고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인 어카운트 서비스를 저희는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이그레이션에 있어서 데브옵스의 팀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여러 팀, 즉 개발팀, 운영팀, 데브옵스팀, 그 역할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데브옵스 팀의 역할을 살펴보겠는데, 데브옵스 대부분은 아키텍트와 협업하면서 필요한 서버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프로비전하는 역할을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입니다. 트래픽을 클라우드로 유입할 수 있는 API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점진적 이전 방식을 택해서 클라우드로 유입할 수 있는 트래픽을 중단 없이 API 게이트웨이에서 먼저 받습니다. 레거시 서버 이전 전략에서는 트래픽을 1차로 받는 파사드를 레거시 앞단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API 게이트웨이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 IDC 인프라스트럭처를 분석하고 테라폼을 사용해서 IDC에 대응되는 클라우드와 최적화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작성합니다. 코드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때 이뮤터블 스트럭처는 IDC에서 구현할 수 없는 아키텍처입니다. AMI 기반으로 배포하지 않는다면 각 환경마다
또는 각서마다 매뉴얼 또는 반자동화의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발생되는 것들이 스테이징에는 업데이트를 했지만 프로덕션에 빠졌고, 인스턴스 A에는 적용했지만 인스턴스 B에는 빠져있는 컨피그레이션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AMI 방식의 이뮤터블 배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데브옵스 엔지니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데브옵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입니다. DBA는 대개 운영팀이나 데브옵스 팀에 소속이 될 경우가 많은데, 데브옵스 팀에서 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도 클라우드에서는 매니지 서비스 중에 하나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마이그레이션하고 줄여주는 데이터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IDC에서 클라우드로 옮길 때 보통 전용선을 먼저 놓게 되는데요. 그 전용선의 품질에 따라서, 네트워크 품질에 따라서 보통 품질과 데이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일일 또는 수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한 수일 정도 소요가 됐고, 그 수일 동안에 델타를 저희가 체인지 데이터 캡처 싱크를 사용해서 싱크를 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아마존 서비스 중에 하나인 DMS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변환돼야 될 스키마, 변환돼야 될 쿼리들을 분석하고 그 모든 쿼리들을 수행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500개의 쿼리를 무리 없이 다 변환하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나머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전하게 되고 클라우드를 이전하게 되면 동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레가시 DB, 저희는 오라클이었는데 포스트그레스 오로라 포스트그레스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쿼리의 대부분은 다 변환돼야 되고, 애플리케이션도 그에 따라 수정돼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IDC의 데이터베이스 장비가 노후화되는데 서비스 규모와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더 빠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증가된 서비스 규모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수용하려면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를 기존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레거시 데이터베이스는 유연하지 못하고 라이센스 비용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기술의 제약도 컸습니다. 모든 이전에는 늘 그렇듯이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트래픽 증가, 유연한 DB 확장성, 라이센스 비용, 서비스의 중단 없이 모든 것을 심리스하게 이전해야 하는 제약들이 있습니다. 레거시 DB를 클라우드로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은 두 가지 챌린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SQL 쿼리의 85%가 호환되는 포스트그레 SQL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거시와 가장 호환이 높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포스트그레스는 그 영역을 좀 더 넓혀가고 있는데요. MySQL에 비하면 레퍼런스가 좀 적은 것은, 그리고 저의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은 처음에 좀 제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챌린지를 저희는 AWS 전문가를 통해 글로벌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전환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그레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모니터링, 쿼리 변환 교육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혹시 지금 포스트그레 SQL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기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올리버. 예. 예, 저기 몇 분 계시네요. 예. 그래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영역을 확실하게 넓혀가고 있고, 레퍼런스도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삼성 어카운트는 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삼성 서비스의 인증과 권한을 담당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장애가 있게 되면 그 여파가 타 서비스에 크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장애를 막고 안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방법이 필요했는데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데이터를 옮기는 것이라 점진적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과정을 진행했고 이러한 과정은 보통 10여일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이전 과정에서 저희가 실제 진행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2주, 또 단번에 진행된 건 수개월이 걸렸고요. 먼저 저희는 유럽 지역에 있었던 기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22주 만에 완벽하게 오로라 포스트그레스로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수 테라바이트의 사용자 기기 데이터 3만 이상의 QPS 2,500개 이상의 쿼리를 실행 중이었습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전문가 협업해서 기존 테이블 스키마 및 쿼리를 AWS 스키마 컨버전 툴 SCT를 사용해서 변환하고 일부는 매뉴얼 변환했습니다. 모든 게 자동으로 변환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10% 정도는 매뉴얼 수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좀 더 협업해서 데이터를 이전하는 데 쓰이는 서비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DMS 서비스를 사용해 이니셜 로드하고 그 나머지 싱크를 진행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기존의 IDC 레거시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과정의 모범사를 보여주는 전체적인 아키텍처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DC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파일을 익스포트해서 1번입니다. 익스포트해서 데이터 덤프를 받은 것으로 아마존 RDS 기존의 소스 DB와 같은 동종의 DB에 임포트 시킵니다. 그리고 DMS 서비스를 통해서 오로라 포스트그레스 SQL로 변환해서 로딩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진 델타분은 위에 보시는 CDC Change Data Capture 서비스를 사용해서 싱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고 나면 모든 데이터가 복제되고 싱크되어 있게 됩니다. 네. 삼성 어카운트를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이전한 결과 데이터베이스의 라이센스 비용 그리고 CDC 솔루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로라와 같은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오픈소스 DB를 통해서도 상용 DB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에서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내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트래픽이 늘어남에도 좀 더 유연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삼성 어카운트는 타 계정과 연동해서 어카운트 링킹을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기능과 인프라스트럭처를 더 쉽게 제공해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아이디 커넥트, OAuth2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 사용해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